자기소개서 4번 대학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4번은 좀 대학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린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서울대학교만 4번이 독서예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독서는 일단 오늘 시간에서 뺐습니다. 그냥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독서를 쓰실 때는 그 독서와 전공성을 묻기보단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뚜렷한 동기와 그 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뭔가 응용돼서 활동하고 보고서 이렇게 책을 활용할 줄 아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서울대학교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보편적인 대학교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학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4번을 안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4번 안 받는 학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공적 합성을 뚜렷하게 안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4번을 잘 받지 않습니다. 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공 지원 동기와, 자, 지원 동기는 무조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에 우리 학교로 오고자 하는 너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네가 우리 학교 지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동한 거를 한번 써보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2번에 대한 연장입니다. 그죠?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쓰라는 건 결국은 지원 동기, 내가 니네 학교를 가고자 하는 지원 동기가 갑자기 생기지 않지는 않았을까요? 갑자기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지원 동기가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활동에 대한 발전성과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지원 동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자소서 4번 쓸 때는 반드시 스토리가 구성돼야 되고 그 스토리에 맞는 설명글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지원 학부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노력한 거래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니?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쓰라는데 지원 동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무엇인가 스토리와 그걸 통해서 연구했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겠죠. 위에 있는 거와 두 번째 있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쓰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공통적인 건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학년별로 발전되고 관심사가 무엇인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원 동기는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년마다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내가 동아리 활동이 됐건 진로 활동이 됐건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 관심사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그 관심사를 통해서 대학교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고 내가 그 학과 들어갔을 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지원 동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A를 통해서 A-라는 활동, A-에서 A-라는 활동, 이렇게 스토리가 학교 안에 스토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뭔 소리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경영학과를 가고자 합니다.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1학년 때 동아리에서 이제 동아리가 뭐 광홍 동아리나 경영경제 동아리였나 봐요. 아니면 사회 이슈 동아리. 1학년 동아리에서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획을 짜요. 광고 기획이 무엇이며 광고에 대한 역할들, 이런 이론적 학습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들이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고 기업의 운영에 대한 연구와 또한 마케팅과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일단 광고라는 거와 기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네요. 그죠? 그렇고 2학년 때 뭘 했냐면 이 광고와 기업을 통한 어떤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 사람들의 소비 마케팅, 이런 소비 심리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활동과 2학년 때 했던 활동의 스토리가 연결되죠.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다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1학년 때 제가 방금 말했던 광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업이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거를 구성해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행동경제학이라는 마케팅을 연구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매장에서 구성하는지, 기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게 경영 기업을 운영하는데 마케팅의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가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경영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소비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기업을 운영할 때 나만의 어떤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을 3학년 때 책이나 진로 탐색을 하면서 구성한 게 있다라면 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아니면 1학년부터 2학년 때 같은 활동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라인이 A에서 A-로 연결되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를 구성해서 자소서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니네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보이겠죠. 또 하나, 아까 그래서 네가 우리 학과 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야? 전공 탐색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야? 얘예요. 얘가 일단 가장 내가 니네 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공 탐색 연구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도전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통한 도전한 경험은 아니면 우리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게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걸 어디에다가 많이 쓰냐면 자소서 2번에다가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자소서 2번을 구성할 때는 자소서 4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스토리만 보여줘야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소서 2번과 물리지 않게끔 겹치지 않게끔 재구성하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 우리 학교는 자소서 4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소서 2번에 지원 동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과정이 자소서 2번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걸 생활기록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찾으시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토리 연결하는 걸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은 자소서 2번의 활동과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소서 2번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경영학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학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 제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거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교과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교과 과정이 있는데 제가 마케팅과 행동경제학 이런 광고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싶다라면 학교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라인이 그 학교가 어떻게 추구하고 어떤 교과 과정이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학업 계획이에요. 학업 계획은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파악한 다음에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 학교가 가져가고자 하는 인재상을 대놓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인재상이 있다라면 어떤 글로벌 리더 이런 인재상이 있다라면 마케팅과 글로벌 이런 부분을 좀 엮어서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계획할 때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를 통해서 인재상과 그 학교가 가르치는 커리 정도는 분석하시고 조사하신 다음에 구성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소서 1번, 2번, 3번은 똑같이 쓰더라도 자소서 4번은 조금씩 구성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계획이에요.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래요? 그죠? 짭입니다. 짭. 근데 이건 그냥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했을 때 나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생활 하다 보면 또 진로와 꿈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했던 과정을 그냥 대학교가 보고 싶은 거지, 이 잡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전되는 이런 거보다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학업 계획이 중요한 건 내가 가르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교수가.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네가 뭐 먹고 살 건지는 네,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무리 단계에서 어떠한 잡을 가진 인재상이 될 건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원 동기를 통해서 내가 역할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이 연결돼야 되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마무리 때 학업 계획을 어떻게 지원 동기와 연결시키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이렇게 구성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자소서 2번 쓸 때도 주제보다는 뭐 토론 능력이나 과학 실험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소개서 4번 같은 경우는 좀 구체성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의 스토리 설명글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오늘 마지막으로 4번 이렇게 구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드디어 자기소개서 특강이 끝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은 뭐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겠지만 잘 구성해서 잘 쓰시고 꼭 합격이라는 큰 기쁨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소서 특강 마지막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은 시즌6가 8월 1일 날 입시 설명회를 기점으로 시즌6는 종료됐고요. 시즌7을 9월 중순에 새로 시작할 생각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공지는 못 해드리겠는데, 일단 날짜가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 라이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